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 후보자 도종환. 자,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도종환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입니다. 교문위위원회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 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더 확실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와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귀하여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현장의 지지를 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는 국가적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돌아오는 겨울에는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가 세계인을 놀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역사관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 역사학을 추정해서 동부가 역사 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를 비롯한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혹여 화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웠다는 평가를 듣는 장관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도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희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 신청해 주신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인사청문회 자료와 관련을 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의원들이 통일부의 후보자의 방북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이 통일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후보자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 방북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에 제출한 방북 신청 내용, 방북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것임에도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를 이유로 방북한 후 당국의 지침과 본인들이 작성한 각서를 어기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는 등 방북 행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후보자 행적과 언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공공기관 정보보호법 제3조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후보자의 방북 행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통일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바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예. 예. 또 하나는 후보자 아버지께서 지난해 3월 후보자로부터 청주시 개신동에 소재의 아파트를 1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자금 출처로 아버지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한 1억 7천만 원 등으로 후보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아버지가 고령이고 직업이 무직이라는 점,
그리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부모님 소유의 예금 통장 잔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2016년 한 해 부모님 그리고 후보자 소유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2011년에 또한 자녀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17 월계 아파트 전세자금 출처 및 증빙서류와 당시 전세금 관련 자녀와 후보 간에 맺은 차용증 등 관련 서류 사본을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통일부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해주실 건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출을 할 수 없다라면 어떠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인지, 또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에 불구하고 또 제출이 가능하다면 조속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뒤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그 자료 제출을 해주시지 그래요? 네. 아까 그 부동산 구입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공직 후보자 도정환. 자,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도정환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정환입니다. 교문위위원회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해온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작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시스템 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도 문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속의 문화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질 때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도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랑할 만한 관광 콘텐츠도 늘어나고 한국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며 문화를 매개로 국제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다양한 생각과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한 시대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문화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한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여 문화활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나 나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의 최소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미술관,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을 접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공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를 튼튼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키워 정부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